뭐 GTX C노선 역세권의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하락기 때는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매물을 선택하는 게 좋냐? 성수동이 왜 그런 뭐큰 보상을 받았느냐? 이런 원리를 토대로 제2의 성수동 같은 곳을 사면 되는데 꼭 거기가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첫 포인트가 가장 많이 올랐죠. 계단식 상승. 네. 무려 9개월 만에 3억 4,100만 원, 그러니까 344.44%, 무슨 비트코인 같은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석윤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23년 뉴 마인드 세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투자 공식으로 항상 돈을 번다. 그리고 이제 하락기가 되면은 주택 시장보다는 비주택 시장. 그런데 사실은 상승기든 하락기든 부자들은 비주택 투자만 주로 합니다. 건물 투자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이런 투자를 주로 하느냐? 이거 다 들으시면은 그냥 끄덕끄덕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칼럼이나 강의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해당 공식은. 언제 얘기하냐면 컨설팅 오신 분들에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짧게. 왜냐하면 정말 이 소수 핵심만 아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투자 공식을 대형건설사의 건축사나 감정평가사나 투자 좀 여러 번 해본 분들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투자 분야가 있었냐. 그리고 사실은 직감은 했지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정리된 걸 들어보면은 아, 나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다들 놀라시는데 어쨌든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한번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두 번 들어야 안 들리던 게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1월 12일자 뉴스인데 한국경제죠. 성수동 빌라 통매각 붐. 이게 사실은 우리 현직달 회원님의 사례인데 예전에 2019년인가 20년인가 아무튼 2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서집달 임장반 오셔가지고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해당 이 빌라 실제로 성수동 중공업 지역의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에 갭 투자금 3억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상승기였기 때문에 이 3억이라는 투자금으로 서울에 투자할 곳이 많았죠. 뭐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상계주공 재건축에 투자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제가 10명에게 이 해당 빌라를 추천하면 9명은 상계주공이나 아니면 뭐 재개발 뭐 이런 빌라를 사셨고 한 명 정도만 살까 말까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제 첫 번째 책인 강남대는 강북부동산 정해져 있다에서 소개드린 상봉 역세권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임장반도 데리고 가서 이거 사라 사라 했지만 매수하신 분들은 매우 적었어요. 그 매수하신 분들의 그 매수 구간이 평당가 2천 한 중후반 정도에 다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죠? 평당 1.2억 정도를 받고 있는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음. 지금 현재 이 성수동 빌라도 갭 투자금 3억으로 25억에 매매를 했다. 매도를 했다. 이거 대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알았다 하면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혹은 이게 거품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이걸 원인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분석만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핵심이어서 이게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에 약 5만 명 정도의 전업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전업 투자자들, 즉 고수라는 이 투자자들은 비가 네.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매일매일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뚜렷하게 직업이 없어요. 이 투자 말고는. 그래서 금리가 높던 금리가 낮던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던 하락기던 상관없이 항상 시장에 남아서 돈을 버는 부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이에요, 대중. 대중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지금 금리 오르고 하락기 됐다고 시장에서 도망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저금리 정책 덕분에 시장에 참여한 대중들이 문제다. 대중들이. 왜 문제냐면 대중과 고수들이 선호하는 매물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보통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기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대중이 선호하는 곳, 입지가 좋은 곳, 실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죠? 부동산은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근데 대중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시장에서 도망쳤잖아요. 네, 하락기라고. 그쵸. 금리가 네. 올라서 하락기라고 시장에서 도망쳐서 매수 매도 이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쪽수는 많은데 행위를 안 하고 있다. 오히려 겁먹고 금매를 던지죠. 그래서 대중이 선호하는 유형의 매물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자, 위에 그래프 보이시죠? 자, 상승기 때는 완만하게 오르고, 왜냐하면 상승기 때는 이제 대중들이 덤벼드니까, 확 덤벼드니까 완만하게 오릅니다. 완만하게 오르고, 하락기 되면 여지없이 조정을 받는 게 대중들이 선호하는 매물 유형의 그래프입니다. 예. 이런 유형. 반드시 하락기 땐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소수 고수들이 좋아하는 매물의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이들은 사실 딱히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곳 주변으로 미군 부대가 있던 집창촌이 있던 조선족이 거주하던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빠르게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들이 선호하는 매물의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아래쪽 그래프죠. 보수들은 이런 완만한 상승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는 유형, 그런 매물만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왕 투자자라면 현금 회수가 빠른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말은 뭐죠? 해당 지자체장이 거기를 중요한 사업지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네. 뭐죠? 도시계획 용어로 봤을 때 거점이에요. 그래서 네. 아, 거점, 거점 플러스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빠른 계단식 상승을 이끄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지금 데이터죠. 예. 지금 보면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도곡레스 43평, 그러니까 도곡레스 아파트. 2008년도만 하더라도 신축이었는데, 그런데 하락기 때는 여지없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상승기에 이렇게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네,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올랐죠. 네, 예. 그게 좀 강남권 핵심입니다. 네, 신축인데. 예. 네.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예. 이런 다시 식으로, 네, 다시 하락기 맞으면서 여지없이 조정을 받죠. 네, 예. 반면에 지금 현재의 거점은 아닙니다. 이 반포주공은 사실은 그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할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센트럴시티 만들고 하면서 어쨌든 과거 거점이긴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계단식 상승을 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지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상승된 게 보이시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철거하고 예. 입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수는 딱 거기까지만 투자하고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딱 선 그은 이 이후부터는요, 대중한테 던진 거죠. 던지자마자 하락기 되니까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네, 던지자마자 하락기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입주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한 포인트만 먹어라. 그게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점에 있는 신축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죠? 신축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거점을 공유하더라도 거점을 공유하고 비슷한 입지에 있는 신축과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률 차이를 본다면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뭐 GTX C노선 역세권의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하락기 때는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했는데 이렇다 할 거점이 없는 곳에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장 입장에서 해당 매물을 빠르게 인허가할 만한 명분이 없죠. 그래서 빠르게 인허가를 안 해줘요.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뭐다? 거점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게 핵심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도식화된 그래프랑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점이면서 신축 아파트 개포 DH 아너 힐스입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양재천과 그리고 개포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으로 표시된 거는 개포동 역세권입니다. 이 개포동 역세권이 왜 거점이냐면은 개포 지구 중심이라는 거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개포 지구 중심과
인접한 지역이 개포 DH 아노힐스가 있고요. 개포 주공 6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 한부 음마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상 얘네는 거점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결론. 대중들은 뭐 어쨌든 깨끗한 곳, 학군지, 뭐 신도시 이런 곳을 좋아하지만 고수들은 어느 곳을 좋아한다? 굳이 뭐 딱히 선호하는 지역이 없어요. 당장 인허가 받아서 한 폭 크게 오를 곳이면은 투자해요. 예. 네, 자, 대중들은 상품성이 좋을수록 그리고 이제 뭐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좋아하겠죠. 그런데 고수들은요, 재개발, 재건축이 임박해서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서 당장 될 곳을 좋아합니다. 당장 될 곳.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아이러니하게 마인드 세팅이 안 된 사람이 임장 가면은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들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마인드 세팅이 중요한 거예요. 투자 마인드 세팅.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교육을 할 때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죠.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 옆에처럼 올라요. 항상 첫 포인트가 많이 오른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첫 포인트보다 덜 오르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 포인트보다 덜 올라요. 그래서 가장 적게 오르는 게 세 번째 구간이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 투자하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왜? 당장 다음 달에 오른다는 게 명백하면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만 놓고 본다면, 이쯤 들어가서, 이쯤 익절하고 세금 낼 거 내고, 다시 이런 데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만 계속 반복하면 제일 좋겠죠. 예.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인허가, 그러니까 거점 GTX C노선 금정 역세권이라는 거점 배후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매물은 어떻게 오른다? 하락기에도 지금 같은 하락기잖아요. 네, 같은 하락기에도 누구는 떨어지는데 대중이 선호하는 매물들은 떨어지는데 고수들이 선택한 이런 매물들은 하락기에도 오르고 있더라. 좀 그게 핵심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 누구도 이런 원리를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숙지하더라도 주변에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자부합니다. 자, 아까 초반에 소수 전업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5만 명이 다 실력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중에서는 실력이 정말 뛰어난 고수도 있지만 턱걸이로 고수 문턱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설명하는 이 방식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진짜 많아봐야 5%만 알고 있다. 5%만 인지하고 이거를 투자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건설사, 초1군 건설사, 건축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감정평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대중이 아니에요. 대중이 아니고 협의의 고수 부분인데 사실상 그 5만 명 중에서 약 5% 정도가 초고수다. 협의의 고수다. 그리고 나머지 95%는요. 광의의 고수지만 사실상 중수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수동이라고 예를 들게요. 서울 성수동. 서울 성수동 딱 비슷한 바운더리까지 고시문에 근거해서 내 히든 지역으로 딱 설정을 해놨고 매물을 막 찾았는데 3억으로 투자할 만한 사업성이 좋은 두 개의 매물이 딱 경합을 했더라. 경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매물을 선택하는 게 좋냐? 자,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 하면 적어도 3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수익을 더 불릴 수가 있어요. 마치 성수동 빌라 사례처럼.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부동산은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의 자금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그냥 개인 재개발 재건축 전업 투자자일 경우와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법인 회사 건설사일 경우 누가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까지 염두를 하는 게 내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나 다음으로 받아줄 사람이 일반 재개발 재건축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법인회사, 건설사가 좋아할 만한 매물을 1순위를 선택하고 만약에 그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거점이고 사업성이 좋아서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 매물을 이제 2순위 정도로 선택을 한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 재개발, 재건축 20년, 30년 투자하신 분도 이러한 투자법이 있는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 번 사례를 보여드려도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원래 부는 소수만 공유하고 부자들은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사례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네가 먼저 들어가서 돈 벌면 되지 않느냐. 우리 회원들은 그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수동이 왜 그런 큰 보상을 받았느냐.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결국은 디벨로퍼, 높이 지어서 많은 분양을 하고 싶어하는 건설사한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허가가 잘 나오는 거점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먹기 위해서 건설사가 큰 돈을 베팅하는 건데, 아까 성수동 사례 설명드렸잖아요. 성수동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토대로 제2의 성수동 같은 곳을 사면 되는데 꼭 거기가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기도가 아니어도 되고 인천이 아니어도 돼요. 부산 같은 지역이나 뭐 대전 같은 지역, 지방에서도 충분히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 그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첫 포인트가 가장 많이 올랐죠. 계단식 상승. 네. 무려 9개월 만에 3억 4,100만 원, 그러니까 344.44%, 무슨 비트코인 같은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매매가가 평균이 9,900만 원, 채 1억이 되지 않은 매매가죠. 갭 투자했으면 몇천 안 들어갔겠고 그걸로 투자했어도 9개월 만에 큰 차익을 남겼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대전의 원도심이잖아요. 네, 대전의 신도시가 아니라 대전의 원도심, 30년, 40년 이상의 썩어 빠진 대전의 원도심. 그래서 서울이 지금 구도심을 개발하듯이 지방도 구도심 개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상승이 되더라. 이게 왜 그렇죠?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게 개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익이 가능한 거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땅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니까 준주거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바운더리고요. 이 준주거 지역에 라인 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라 매물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20년 9월 한 건 평균 9,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건 2022년 6월 1건에서 평균 4억 4천만 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사례도 제가 찾은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이 누리니님이 찾으신 사례.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집달 회원들은 이걸 찾을 능력이 된다. 공부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몇 개월 트레이닝 하니까 아, 이 정도는 찾을 능력이 된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뉴 마인드 세팅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간략하게 타이트하게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